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7일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체험방 업주가 영업 반대 민원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겠다는 뜻을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아파트값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1.95%가 올라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동두천시에 택시 쉼터가 생깁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바라온 일인데 택시 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7일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체험방 업주가 영업 반대 민원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겠다는 뜻을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험방 업주는 7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즉각 간판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 민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18,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체험방 영업을 금지시킬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손을 쓰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올 들어 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양주시 아파트값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95%가 올라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시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정부시는 11.11%, 동두천시 9.25%, 포천시 3.54%로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올랐습니다. 원인은 GTX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젊은 층의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겼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1년 6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4만 18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 기록은 지난 4월 9일 3만 명을 기록한 이후 57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일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걸린 기간을 67일인 것으로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대규모 확진 사례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감염자와 자가치료 대상자를 위해 심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만국지병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기본권 확보입니다.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 지정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23개 시를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 공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경기 부동산 포털을 통해 허위 매물 등 부당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 대상자를 위해 심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감염 환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해 위험이 낮은 군은 환자 본인이 희망할 때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했고 위험이 높은 환자는 즉시 전문 상담 요원이 개입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처방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도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전화 상담과 심리 검진을 실시해 왔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자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방시설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3,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점검한 결과 분리 발주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일괄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무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과수 화상병이 경기도 내 농가에서 발생해 경기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올 들어 남양주와 이천 등 4개시 35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27.9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 내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석 달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도는 이달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농민 기본소득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포천과 연천, 양평과 이천, 여주와 안성 등 6곳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1,582건이며 이 가운데 환경 분야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식품이 26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운수사업과 원산지 표시, 부동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부주의가 58.8%로 가장 많고 범죄자 연령대는 50대가 33.6%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년이면 동두천시에 택시 쉼터가 생깁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바래온 일인데요. 어떻게 조성될지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동철 경기도의회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내 택시 쉼터 운영 시군에 동두천시도 포함이 되면서 운수 종사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데 그동안 기사분들의 근무 환경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죠? 네, 동두천에는 개인 법인 택시를 포함해서 530여 기사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곳이 없었는데 휴게시설, 운동시설, 샤워시설, 회의시설 등이 갖춰진 쉼터가 생기면서 기사분들이 친목도 모는 물론 운동과 힐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쉼터와 관련해서 최근 정담회를 열어서 택시 업계와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네, 택시 쉼터가 530여 종사자들의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요. 양주와 파주 이미 만들어진 쉼터를 함께 견학해서 보다 좋은 부분을 설계부터 최대한 기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또 어디에 쉼터가 문을 열게 될까요? 네, 오는 9월 추경을 통해서 동두천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연말에 설계와 함께 내년 3월쯤이면 상태동 신안대 근처 대형 차량 공영 주차장 내에 3층 규모의 쉼터가 착공되고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쉼터가 개소되게 되면 운수 종사자뿐들 아니라 이제 동두천 시에 기대되는 여러 반가운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의 쉼터가 있는데요. 동천시도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30여 택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쉼터를 통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중요한 사안도 다수가 모여 논의하고 샤워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공간으로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쉼터 개소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쉼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철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생활 속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국어에 능숙한 이민자를 통역 서포터즈로 임명해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 원하는 현장에서 통역을 돕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태국인 마유리 씨. 안과 질환으로 대학 병원을 찾았는데 한국어가 서툰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유리 씨 옆에서 의사와의 소통을 돕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녹내장이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신 거죠? เขาได้บอกเรื่องต้อหินป่ะได้얘기 못 했습니다. 오랜 이민 경험으로 한국어와 태국어가 모두 능숙한 통역 서포터즈 덕에 상태를 잘 설명하고 수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가족이 없잖아요. 혼자이니까 저희는 같이 통행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좀 뭔가 든든하고 그거에 느꼈어요. 경기도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통역 서포터즈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한 도내 결혼 이민자 등을 서포터즈로 임명해 병원이나 은행 등을 찾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1:1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용인과 부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국 언어를 지원합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이 제2의 그 고향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통역 서포터들이 자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있는 경기평화광장을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야외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중 야외 영화 상영은 자동차 극장 형태로 진행되며 19일과 20일 주말에 첫 선을 보입니다. 도와 문화재단은 이 밖에도 양질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평화광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장암동 하수 처리 시설을 전면 개보수합니다. 시는 현재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관리동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며 시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내후년 3월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장암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하수 처리 최대 처리량이 16만여 톤에 그쳐 수선 유지를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